자, 이제 우리 17페이지 있는 효율적 3절. 자, 효율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 반대가 뭐죠? 비효율적이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 효율적이란 말 같은 말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효율적은 자 결론부터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한 만큼 이상의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일 때가 뭐냐? 효율적 시장이에요. 즉 이 말은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만 존재하고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 뭐냐? 효율적이라고. 만약에 초과인이 발생되면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라고요. 요것만 기억하라고. 그래서 항상 그러면 문제는 이 효율적 같은 말의 자원이 합리적 배분된 거예요. 즉,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말 같은 말이 뭔가 하면은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시장이 뭐냐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이래보시라고. 합리적 배분되면 결국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의미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현재 내가 A 은행과 B 은행이 있는데 찾아갔어. 야, 나 현 저축할 건데 너 이자를 몇 프로 줄래? 물어보니까 A 은행은 뭐 있습니까? 우리 5% 주겠다. B는 아니다. 우리는 6% 주겠다 하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두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자금은 이쪽에 다 몰리겠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금이 돈이 골고루 배분된 거에 한쪽이 집중된 거지. 그죠? 이런 게 뭐냐? 효율적이지 못한 거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얘가 A 은행보다 요것만큼 뭐가 생긴 거요? 초과인이 발생된 거라고. 요것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가보니까 A 은행도 6% 주고 B도 6%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자금은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겠다. 그죠? 이 말에 자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된 거지. 그죠?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자금이 또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 즉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면 골고루 배분될 수 기본 요건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지.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리에서 딱 각인할 게 뭔가 하면 효율적이 딱 나 무조건 뭐 같은 말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초과인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처음 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럼 초과 이용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불로소득 또는 순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현가.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잉여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기 뭐 있습니까? 초과인과 정상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봐보자고. 그 개념은 물론 시험 안 나와. 근데 기본 베이스로 그런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장사를 한다 해보자고. 장사한다 했을 때 본전 본다는 의미를 한번 해보자고. 자, 뭘 할 거면 치킨집, 통닭집 해볼게. 통닭집 할 때 제일 먼저 매출액이 있죠. 그게 총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투입된 비용이 있죠. 요 비용을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요건 이해되죠? 총수익에 총비용을 빼면 순수익 나온다. 그죠? 근데 이때 요 비용이란 개념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개는 뭔가 하면 회계학적 비용이 있어요. 또 한 개는 뭔가 하면 경제학적 비용이 있습니다. 두 개 있거든요. 회계학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 두 개 있는데 이 회계학적 비용은요. 이 말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그러면 자, 통닭집 보니까 월 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면 100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태 우리 회계학적 비용은 타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저기 있는 재료비 같은 거, 직원들 월급이 있죠? 그죠? 또 뭐 전기세 뭐 등등 비용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비용을 보통 다른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 이게 만약 60원 정도 존재한다 해보자고요. 그럼 결국은 순수익은 40원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사람들 보통 보면 그래서 보통 뭐라면 나 이번 장사에서 40원 남았다라고 말하더라고. 만약에 40원 남은 거 한번 봐보자고. 자, 그런데 이 경제학적 비용은요 두 개 있어요.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이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이 두 개 있어. 암묵적. 암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나한테 주는 비용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원래 내가 있죠. 여기 있는 통닭집 할 때 맨 먼저 뭐 들어갔습니까? 보증금 들어갔지. 시설비 들어갔죠. 그죠? 그 비용을 가지고 통닭집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면 뭐 나옵니까? 이자 나오지. 그 정도 수입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죠? 그런 걸 우리 보통 뭐라는 겁니까? 기속이자. 기속이자. 이 기속이라는 의미를 표현 파악하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현재 내 건물에 내가 지금 통닭집 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주면 그만큼 임대 수입 나오겠죠. 고정 수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통 뭐라냐? 기속임료. 또 원래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때려치우고 제가 치킨집 하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다닌 만큼 수입이 나와야 되죠. 월급이. 그죠? 그런 걸 보통 뭐라 기속임금이라고. 기속소득. 이 말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비용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비용이잖아. 이게 만약에 30원 가치가 있다면 과연 내가 현재 순수익은 이게 이제 40원 아니라 얼마죠? 10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본전이란 말이 60원입니까? 요 포함된 90원입니까? 장사할 때. 네? 여기 본전입니까? 여기 60원에다가 합친 90원이 본전입니까? 어느 게 본전? 이게 본전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장사하면서.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요 30원 요게 뭐냐? 요게 다른 말로 정상이윤이다. 이게 내가 노력한 대가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0원이 뭐가 된다고? 이게 초과이윤이죠. 그죠?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자꾸 이제 뒤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과목에 뒤에 가면 초과이윤 나오고 뭐 정상이윤 나오거든요.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 뜻이 뭐냐? 대충 좀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사할 때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이런 생각하면요. 자꾸 내가 본전 버는 거면 60원 말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그럼 내가 노력한 대가는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건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 그만큼 우리 대가 받죠. 그게 월급 아닙니까? 그게 내가 노력한 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게 다른 말 정상이윤입니다. 그런 개념 아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효율적이란 것은 같은 말이 뭐냐?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한 대가인 정상이윤만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 있죠. 그렇죠? 즉 만약 현재 이게 총 수입이 90원 들고 매출액이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회계적 비용이 60원, 정상이윤이 30원 들었으면 이때는 초과이윤이 0이 되겠지. 그죠? 이게 다른 말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럴 때가.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효율적이 나오면 부동산에서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똑같은 말이야. 초과이윤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 어떻게 효율적이다. 이럴 때 뭐야?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시장이라고.
그 말을 먼저 기억하시오. 요것만 하시면 돼. 요것만. 요 말만. 응? 그러면 우리 그 책을 딱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박스에 3개 있지. 그죠? 박스에 약성, 중강성, 강성 3개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은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정보를 갖다 분석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분석에 따라서 거기 있는 약성과 중강성, 강성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 현재 있는 정보, 미래 정보 요 3개 있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뭐 설명드리고 일단 기본 전제는 이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보니까 똑같은 동일한 기회, 동일한 정보를 갖다 분석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인데, 다만 이때 이 정보 양을 분석할 때 어느 범위가 분석할 거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약성이란 건 뭔가 하면 전부 사람들은 과거 자료만, 모두가 과거 자료만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약성인데, 가장 약한 정보를 갖다 뭐 있습니까? 분석해 줌에 따라서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다른 말로 약성 효율적 시장 쓴다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강한 정보가 있어요. 현재 정보인데, 현재는 뭐냐? 지금 현재 공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고딕에, 다른 말로 얘보다 강한 정보에 따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고딕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 쓴다고. 그 다음에 미래 정보. 이 말은 현재는 공표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 2년 후에 공표될 정보가 있어요. 이런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답니다. 즉, 이 말은 현재는 공표되지 않는 사실인데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강한 정보에 따라 초과인이 없다 해서 고딕의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자, 다시 해볼게. 이제 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교도소가 보니까 서울교도소, 대전교도소, 창원교도소 3개 있습니다. 각각에 있는 교도소마다 재수가 10명씩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참고로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 다 차단돼 있지.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재수들끼리만 삼성전자에 있는 주식을 매매한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서울교도소는 보니까 재수 10명한테 요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삼성전자 과거에 이렇게 주가 변동이 있다, 요만큼 주가 왔다, 요것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 주가 변동 과거 자료 아닙니까? 요것만 주어지고 있죠. 요 10명끼리만 주식을 매매하라 한다면 똑같은 이 과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 더 많이 이익 발생합니까? 안 하지. 왜? 동일한 정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취한 결과 어느 누구 초과인이 발생합니까? 안 하겠죠.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뭐냐? 어디게? 효율적이라고. 근데 이 정보양에 보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만 주어진 거지. 그래서 가장 약한 정보 주어진 거거든. 이런 걸 약성 효율적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대전교도소는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에다가 오늘 아침 삼성이 발표했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 또는 뭐 저기 삼성에 있는 부회장이 현재 뭐 구속된다, 이런 정보를 주어진다고. 이 공표된 사실까지 주어지고 있죠. 여기 있는 10명끼리만 주식을 매매하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10명은 똑같은 정보 가지고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합니까? 안 하지. 그죠?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효율적 시장인데, 이때 정보양이 뭐요? 얘보다 좀 더 강한 정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중강성이라고, 표현상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창원교도소는요,
여기 있는 과거 자료와 현재 공표된 사실뿐만 아니라 기업에 아직 공표 안 됐어. 기업에 있는 내부자 거래. 삼성이 현재 뭔가 지금 뭐 있습니까? 발명했어.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발명했는데 아직 공표 안 됐습니다. 한 3일 후에 공표할 거거든요. 요거까지 몽땅 다 주어진대. 창원 교수 있는 재수 10명한테. 그래서 이 10명끼리만 이 삼성전자에 있는 주식을 매매하라 한다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결과 어느 누구 더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곧 이게 뭐예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효율적인데 이때 정보가 보니까 가장 강한 정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약성이다, 중강성, 강성은 정보량의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거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없을 때면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겠지만요, 요 말 딱 나오지. 나 무조건 이 글자 나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효율적 같은 말이 뭐죠? 초과인이 없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인데, 자 지금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효율적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관념상 초과인이 없는 거야. 근데 초과인이 있다 쓰면 틀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초과인이 없으면 결국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때 같은 말이 뭐냐?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시장.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꽤 많죠. 말은 다 보지 말고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책은 넘어갑니다. 이제 D장. 예, 18페이지. 자, 18페이지는 입지. 자, 입지는 우리 용도상 입지는 주거 상업 공장이 있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뭔가 상업 입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장 입지도 있지만 상업 입지면 지금 봐보죠. 자, 그러니까 원래 입지에서는 중요한 게 상업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업이 있는데 지금 공업하지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볼게요. 해보는데 자 어쨌든 예, 첫 번째 그럼 특히 좀 조심할 건 이론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뭘 보는 건 딱 두 개 보셔야 돼. 요 이론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 제목을. 그다음에 이렇게 말한 학자가 누구냐 꼭 보시라고. 우리 과거에 보는 게 시험이 요 제목을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경우 있고 학자만 시험 학자 이름만 내는 경우 있어. 그래서 둘 다 매치시 가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보는 거면 요 제목이 있지. 제목을 꼭 보시라고.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모든 것.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한다면 얘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구냐 비교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런 이론 자체가 보니까 학자 이름 나누는 게 한 10몇 개 있거든요. 15개 있는데 그거 공부할 때 항상 뭘 보니까 사람 이름과 제목을 매치시키고 왜?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 보면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경우 있어. 어떤 제목만 나오는 경우 있다. 우리 거기 보면 현재 뭐 있어? 앞에 보니까 상업 중에 갈로 1번이 있죠? 그냥 뭐 다음은 크리스탈론 이렇게 그냥 나올 수 크리스탈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떨 땐 중심 이론이라는 시험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다 매치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다 하지 않고 있죠. 딱 두 개만 할 거예요. 상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 두 개입니다. 중심지 이론과 그 다음에 인력 이론. 인력은 우리 거기에 보니까 갈로 2번, 갈로 3번, 갈로 4번이 있죠? 그죠? 갈로 1번은 크리스 중심주건 이거 빼버리고 갈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력 속에 묶어보면. 그래서 고정 특히 갈로 2번에 있는 랠리의 소매 인력 이론 있죠? 요거하고 갈로 5번요. 4번
4번에 있는 허퍼에 뭐 있어? 허퍼에 확률 또는 중력 모형. 요 두 개. 그래서 실제 시험은요, 여기 보세요. 요거 마시면 돼. 요것만. 자, 요 중심지 이론은 뭐 누가 말했습니까? 크리스탈러가 한 말이에요. 자, 설명드릴게. 제일 중요한 건 요 중심지란 말뜻을 먼저 기억하시죠. 중심지. 자, 이 말이 중심지랑 그냥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재화란 말뜻이 뭔지 알죠? 물건. 재화나 용역 서비스 같은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을 공급해주는 장소. 장소가 있는 거 중심지라고. 자, 다시 할게요. 우리 동네에서 라면 살 거거든. 어디 갑니까? 슈퍼. 그게 중심지야. 물건을 제공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다 중심지지.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자, 나 등기부 등본 뗄 거예요. 어디 갑니까? 등기소지. 그게 중심지라고. 나 주민등록 등본 뗄 거야. 동사무소죠? 그게 중심지라고. 이해됐습니까? 그게 중심지. 그런 개념 먼저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결국은 자, 중심지란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재화 서비스 등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그냥 장소라 칭할게요. 어떤 기능이 있는 곳인데, 그럼 결국은 얘는 하는 목적이 두 개요. 중심지 이론을 왜 하는가 하면요, 두 개 할 목적인데, 첫 번째 요거 마시면 안 돼.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얘라고요. 어렵게 보지 말고. 자, 다시 이렇게 할게. 동네 슈퍼 그냥 번역하자고. 동네 슈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게 얘라고. 쉽게 말하면 이 마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따져본 게 얘라고요. 네? 그걸 번역하셔야 돼. 그러면 자, 내가 장사했을 때, 지금 상업이죠. 장사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면은 동네 슈퍼 들어오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실을 본다면 동네 슈퍼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 과정 설명이 누구라고? 크리스탈러야. 거기 그 사람이.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중심지요. 이렇게 할까? 이게 중심지입니다. 슈퍼가 들어선다면 동네 고객이 쭉 있겠죠. 그죠? 있는데 내가 이 슈퍼 한다면 적어도 본전복에서 고객이 얼만큼 오면 본전볼 것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본전복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이 얼마냐? 500명 오면 본전 볼 수 있대. 이 본전 본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아까 했던 거죠? 그 말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정상인이 발생되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최소 요구치란 용어 쓴다. 응?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는 내가 본전복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의 수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500명부터 본전 볼 수 있는데 다시 보세요. 실제 고객은 1000명 정도 온답니다. 응? 1000명 정도. 이런 적은 장사 하겠지. 500명부터 본전 볼 수 있는데 실제 고객은 1000명 오니까. 그죠? 그러면 내 물건이 뭐죠? 재화지. 물건이. 재화, 실제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야 이게. 이런 걸 다른 말 재화, 도달, 거리, 도달 범위라 쓴다고. 그러니까 요까지 고객이 실제 온대. 자, 다시 500명 올 수 있는 거리는 보니까 우리 슈퍼에서 500m까지 있는 고객마다 본전 본다는 거예요. 거리상 봤을 때.
실제로 보니까 1km까지 내 물건 사기에서 1km 범위까지 고객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볼까? 요렇게 온되겠죠. 이렇게. 그죠? 오늘 크게 만들면 그잖아. 우리 거기 있는 그림이 그건데,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이런 적은 장사 슈퍼 당연히 들어가지. 아니에요? 500만 원 번지 벌 수 있는데 실제 고객 얼마 왔습니까? 1000명 왔으니까. 그러면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올 수 있는 거리가 여기까지지. 그죠? 그 말은 내 물건 재화가 미치는 범위에서 재화 도달 범위라 쓴다고. 시험에서는 누가 더 클 때 동네 슈퍼 들어갈래 묻진 않아.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결국은 형성 과정 설명할 때 뭘까지 따졌습니까? 요거 두 개지.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거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얘 데려가시면 돼. 요거 마시면 돼. 우리 거기 박스에는 보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마시면 돼. 요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거 마시면 돼. 물론 얘가 더 커야 되지. 그죠? 커야만 당연히 뭐 있어. 내가 이익을 보니까. 근데 이익 보는 데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그런 것을 위한 설명.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중심지 간에 포섭 원리를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얘라고. 포섭은 그냥 포함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 말 하시면 돼. 우리 이 상업적에 보니까 동네 슈퍼 상권 크기하고 이마트 상권 크기하고 백화점 상권 크기 누가 더 큽니까? 제일 큰 게 백화점이지.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여기 보니까 롯데마트가 있던데, 자, 동네 슈퍼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안에 상권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그지? 이마트 같은 이런 상권이 있는데 얘보다 더 큰 게 누굽니까? 백화점이지. 그죠? 그러면 백화점 상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마트도 포함되어 있고,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지. 이게 포섭. 이걸 좀 분리시키면 우리 동네 슈퍼를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저차원 중심지야. 그 저차원. 이마트 얘보다 좀 더 크지. 이런 걸 말하는 중차원 중심지. 백화점 더 크지. 그죠? 그럼 결국은 각각에 있는 보세요. 고와 저차원 중심지가 결국은 고 속에 중과 저가 포섭돼 있지. 포함돼 있지. 포섭이라고. 중 속에 보니까 저가 포함되어 있지. 그죠? 이 관계를 설명하신 누구냐? 얘라고. 그러니까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중심지가 어떻게 포섭되어 있냐? 이런 걸 설명하신 누구냐? 얘란 말 뜻이에요. 그런 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딱 두 개요. 어떻게 하면 상권이 저 동네 슈퍼 들어갈 것인가? 요거하고 슈퍼와 백화점과 이마트 간에 어떻게 포섭되어 있냐? 그런 구조를 설명한 게 이 사람이 이제 보십니다. 그거 마시면 안 돼. 구체적 내용 알 필요 없다고. 구체적 내용 시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마인드 마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인력이란 말은 인력이란 말 뜻이 이겁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요거 알아보는 거예요. 고객을. 그러니까 끌어오는데, 자, 해볼게 이제. 요 두 명은 좀 달라요, 보는 시각이. 자, 일단 A란, 잘 보세요. A란 슈퍼와 B 슈퍼 중간에 고객이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실제 보니까 동네 슈퍼 보니까 있으면 이 고객들이 여기 있는 고객들이 어느 슈퍼에 갈 것이가 문제라고. 간다 이 말은 결국 얘가 끌어오는 힘이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랠리는 기본 전제는 무조건 딱 두 개의 상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요 고객 있지. 이 고객은 기본 이제 딱 한 곳에만 물건 산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 딱 한 곳만. 그래서 어디에서 상권이 분리될 것인가? 상권 분리 경계점이 어디에 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 곧 이 랠리라고. 만약에 이론상에서 A가 상권이 대형 할인 매장이고 여기 있는 B는 동네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고객 중에 이 할인 매장 더 많이 가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이쯤에서만 고객이 분리될 것 같아. 그래서 이와 같이 요만큼은 A 고객 나머지 B지. 그죠? 이래 설명한 게 누구냐? 예, 랠리라고. 허프가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보니까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 있으면 항상 보니까 이러면 실제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삽니까? 그거 아니지. 나 같으면 A라는 슈퍼, B 슈퍼 있으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고객은 A 가기도 하고 B 가더라 이겁니다. 맞잖아. 그래서 요걸 약간 일어나 약간 씹은 게 누구냐? 비파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씹은 게 결국은 이 허퍼인데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고객은 A나 B의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은 상권이 벌써 뭐요? 중복되는 거지. 그죠? 중첩이 되면은 요 고객이 과연 어디 갈 것인가는 거요. 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자기 집에 있는 집에서 동네 슈퍼 한 두세 군데 가죠. 그런데 항상 매번 갈 때면 똑같이 반반 갑니까? 반반씩. 그래요? 난 아니던데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는 집이 있고 적게 가는 집이 있던데. 그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걸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객들 보니까 자기들 두 군데 가긴 가는데 이쪽 갈 확률이 한 60%야. 응? 여기 갈 확률이 40%야. 이렇게 해서 각각 있는 상권의 크기, 고객을 유일하는 힘을 따져본다고. 물론 훨씬 합리적이죠. 그죠? 얘는 딱 한 곳만 간답이 했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이해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걸 둘 다 이제 뭐 물론 비판은 맞는데 여러 가지 이 랠리는 이런 겁니다. 1950년대 이럴 때 보면 미국 같은 이제 기차가 이제 쭉 이 각 마을마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길이 쭉 있으면요, 요 중간에 어떤 마을이 덤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형성된 큰 어떤 마을이 형성되겠지. 기차역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에 대부분 뭐 있습니까? 운송선에 대부분 말 아닙니까? 말. 그죠? 말이다 보니까 둘 중에 가까운 곳에 갈 수밖에 없어. 또 상권이 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큰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게 타당성이 있거든. 이게 잘못됐다 말 못한다. 그 시장사 맞아. 옛날에는. 현대는 워낙 뭐 있습니까? 자동차 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 슈퍼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건데 결국은 둘 다 보죠. 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인데 인력 끌어오는 거잖아. 끌어왔지. 인력이야. 얘는 뭐라 했습니까? 요 중복되는 고객 중에 몇 프로 간다 이게 뭐지? 확률 아니야? 제 몫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확률로 고객을 끌어오는 힘을 따져본 거고 얘는 뭐 있습니까? 거리 등을 같이 따져본 거라고. 그러면 끌어올 때 우리 기본 요건 두 개 있네. 자, 첫 번째 상권이 크면 클수록 그만 끌어오는 힘은 강하지. 그죠? 자, 우리 원래 인력이란 말 뜻이 원래 이게 뭔가 하면 뉴턴의 우리 만류인력 법칙 있죠? 그거야, 그거.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뭡니까?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고 질량 크기에 대해서 비례지. 그걸 좀 따진 거예요. 결국은 인력은 제일 중요한 말 이 말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얘는 보니까 아까 했듯이 거리 크기가 클수록 자 그만큼 뭐요? 끌어오는 힘은 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하고 백화점 중에 백화점 훨씬 끌어오는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뭐 한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끌어오는 힘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뭐 끌어오는 힘은 약하지. 그죠? 가까이인지 훨씬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거리 가까움 훨씬 더 많이 얻어 보는 게 이건 그 거리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반비례 관계 있어요. 고개를 끌은 힘은.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가지고 먼저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건 인력이란 것은 고개를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따져보는데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이거죠. 예, 상권 크기, 매장 크기와 거리가 중요하다. 고객의 거리. 근데 이론 자체 두 개 있습니다. 랠리는 상권이 두 개 딱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될 것인가 따져본 게 랠리이고 커프는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상권은 중복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고객이 몇 프로 정도 끌어올 것인가 확률로서 모델을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요거 마시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두 개가. 그래서 우리 아무가 책에 보니까 하여튼 뭐 이상 공식 나있는데 그 공식은 지금 하지 말고요. 지금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응? 다만 이런 개념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밑에 있는 공업이론 통과. 예,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그러면 자,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뭐 했던 거 얼마 안 되니까. 자,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생각할 때 이 말뜻이 뭐냐 이거만 자꾸 생각하셔. 내용을 다 파악을 하지 말라고. 절대 다 파악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전에 제가 설명했죠. 대학 4년 동안 배울 걸 2달만 끝낸다고. 그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해될 되는 것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다만 항상 공부하실 때 이 제목에 대한 개념은 좀 아시라 이거야. 제목은 슈퍼가 형성되는 거 이 중심지야. 얘는 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객 저 동네 상권에서 고객이 얼마 끌어올 것인가 따져보는 거라고. 그래 자꾸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거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할 건데 뭐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말랄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이죠. 또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 항상 뭐 있습니까? 진폭도 더 크고 일반 경기보다 주기 더 길지. 그 다음에 경기 좋을 때 나쁠 때 과거 사례 가격과 노고 중심 시장 물었을 때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뭐 한다고?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무슨가? 상한가. 노고 중심? 매수자 중심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 말은 집값이 올라가지. 그죠?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이 뭐라고요? 하한가이고 노고 중심? 매도자 중심. 이래 가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러면 분명히 부동산 경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그다음 부동산 경기 시장에 대한 특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국지적이면서 그다음에 개별적이죠.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수요 공급 수급 조절이 뭐하다고요? 집을 만들어내는 시간 워낙 장기니까 수급 조절 곤란하지. 또 거래가 항상 공개 비공개지. 또 집이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비표준화. 또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죠? 비조직화성에 대한 성격이 있더라. 이런 특징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은 그냥 통과하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과란 것은 결국 뭐 다른 말 주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이 순환되는 거지. 고급이 저급, 저급이 고급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마시면 안 돼. 여가 종류. 상향여가 반대 무슨 여가? 하향여가.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 집이 있으면요. 보세요. 집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 집을 고소득 계층이 가져간다. 무슨 여가? 상향이지.
마지막에 이 집을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무슨 여가? 하향이지. 그 다음에 이 집을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하자 보수 전에 팔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그 차이는 결국은 수선비와 가치 중에 누가 더 크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가치가 더 크다면 이건 뭐합니까? 하자 보수하지. 그죠? 근데 수선비가 더 크면 하자 보수합니까? 안 하겠다. 그죠? 자, 가치 하자 보수한다. 이건 집이 더 좋아지는 거지. 가치가 더 크면 상향여가, 수선비 더 크면 이건 하향이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효율적이란 말 같은 말 뭐라고요? 이 말 같은 말 이 말이지. 초과인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결국 뭐 있습니까? 정상 이윤만 뭐요? 존재하는 시장. 만약 초과인이 발생되면 이건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죠.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 약성인이 중강성을 보지 말고. 즉, 이 말은 효율적인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자원 또는 자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있습니까? 골고루 배분된 시장이지. 그죠? 합리적으로 분배 또는 배분된 시장을 뭐냐?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자 상업 입지론 중에서는 딱 두 개만 입지이론 중에서 지금 제목이 중요하죠. 그죠? 중심지 이론이 있더라. 요거 누가 말한 거냐 보니까 크리스탈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라 말씀하시면 돼요.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 그죠? 그래서 얘는 특히 중요한 이거죠. 요거 말씀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동네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크리스탈러. 이래 보시고 굳이 뭐 최소 요구치이니 또는 저기 있는 재와 도달 보면 지금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이란 것은 고객을 끌어올 수 힘인데 이 인력의 가장 중요한 끌어올 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결국은 상권 크기가 얼마 크냐? 동네 슈퍼냐? 백화점이냐? 그죠? 크기에 대해서 결국은 힘은 달라지겠죠. 클수록 그만큼 끌어오는 힘 강합니다. 또 거리가 그만큼 멀수록 끌어오는 힘은 약하죠.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하다. 인력에선. 근데 여기 학자가 두 명이 있는데 보니까 그죠? 첫 번째 보니까 레일리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허퍼 두 명이 있네. 레일리는 이거 마시면 돼. 두 개의 상권이 있을 때 그죠? 중간에 고객이 있으면 어디에서 상권이 분리될 것인가? 어디에서 분리될 것 따져보는 거지. 그 다음에 허퍼는 그게 아니라 A란 슈퍼와 B란 슈퍼가 있는 상권은 서로 뭐 한다고요? 중복된다. 그지? 상권의 중첩을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첩을 인정한 사람이 결국은 누굽니까? 허퍼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아주 심플하게 오늘 했던 게 여기 다요. 여기서 보통 시험에 하나, 둘, 세 개 나올 수 있네. 적어도. 그래서 자꾸 전체를 보지 말고 저기 한 개 세상을 보지 말고 전체 틀만 쭉쭉 보라고. 오늘 했던 거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했다. 그 다음에 여가란 말 뜻이 뭐냐? 효율적인 뭐냐? 상업의 입지에 대해서 두 개 있더라. 중심지란 말과 인력이란 말 뜻이면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라. 구체적 내용 보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저기 있는 20페이지에 있는 제4장 정책이 있죠. 요거 할 거예요. 정책.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